안녕하세요. 농어태직입니다. 여러분, 청약 점수 만점이 혹시 몇 점인지 아시나요? 지상파 3사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. 왜 놀랐냐고요? 청약 점수가 막 변동이 되는 거예요. 저도 알지 못했던 청약 점수가 나오길래 이거 내가 여지껏 몰랐던 게 있었나? 라는 생각을 한번 봤는데, 안녕하세요. 농어태직입니다. 여러분, 청약 통장 만점이 혹시 몇 점인지 아시나요?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청약에 관련된 설명들을 이제 몇 번 드렸었는데요. 청약 통장의 만점이 40점이라고 합니다. 무슨 소리냐고요?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상파 3사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나온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고,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들, 그리고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오늘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먼저 이제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. 여기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물어보신 거예요. 청약 만점이 혹시 몇 점인가요? 라고 윤석열 대표님한테 물어보셨는데, 그때 나온 대답이 40점 아닌가요? 라는 이제 대답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청약 점수를 사실 뭐 모두가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요. 사람별로 자라온 환경, 뭐 거주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굳이 저처럼 주택을 청약으로 받으려는 목적이 없었던 분들은 만점이 몇 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현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, 부동산의 이슈는 맞는 것 같고요. 그 부동산의 이슈들 중에 무주택자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러한 답변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의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색깔을 띈 적은 뭐 단 한 번도 없어요. 왜냐면 항상 이제 중립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근데 결국 정치 색깔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지금과 같이 지금 힘든 주택시장에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리스크를 져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집값이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고, 여기에서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할 수밖에 없죠. 자, 그런데 이러한 토론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84점 만점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 이제 그런 것보다 이런 게 그 이슈가 될 수밖에 지금 없는데, 이분들의 참모분들이 적어도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챙겨줬다면 이러한 이미지는 안 만들 수 있었겠다.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급해하는 게, 일단 주택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지 그 다음 뭐 직장 생활이든 뭔가가 이제 돌아가는데,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.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집을 뭐 몇 채를 투자하고 뭐 경매로 뭔가를 많이 낙찰받고,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본업이 있고, 그 본업에서 조금 더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에 맞게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투자자, 모든 사람의 투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, 그리고 지금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으로 어떻게든 주택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, 이러한 답변은 이제 조금의 이제 아쉬움이 이제 남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뭐 84점 만점 중에 40점이다 라고 한 거는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뭐 어느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사실 우리한테 직면한 이러한 어려운 현안은 한 번에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안 후보께서 이어서, 자, 서울 지역에 지금 당첨이 되려면 커트라인 정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고 또 여쭤봤는데, 윤 후보는 글쎄 거의 만점이요?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뭐 안 후보도 여기에서 62.6점이라고 뭐 정정을 하셨다는데,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당연히 모를 수 있죠. 뭐 청약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 아실 거지만, 대부분 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60점이 넘어야죠. 근데 그 60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. 그래서 청약 통장의 점수는 총 84점 만점이지만 무주택 기간이 32점,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35점, 그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수가 17점, 이렇게 84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이 84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주택 시장에서 뭔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배려를
하고자 한다면 이 청약의 제도는 조금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. 이 점수를 지금 40점인가 84점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점수에 대한 것들, 제가 보기에는 부양가족 수나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거든요. 왜냐, 이전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긴 케이스도 있으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의 제도, 그다음에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서민들이 조금 혜택을 받고 그러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뭐 청약 점수가 84점이다 40점이다, 사실 이분들이 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다 솔직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그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현상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,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절대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도와주지 않는다.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청약이 됐든 뭐 경매가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반 매매가 됐든 나한테 유리한 상황과 여건을 판단하셔서 주택시장에서 청약을 받으시든 아니면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3기 신도시를 계속해서 지원하시든 이렇게 나한테 맞는 방법을 내 스스로 찾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좀 답답하죠. 하지만 답답하지만 바뀌는 건 없다.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들을 실행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조금 아쉬운 마음 반, 그리고 청약이라는 제도, 이런 좋은 제도가 있지만 아직 무주택자 분이신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동요되지 마시고 향후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